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가워요. 네, 공상님. 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누움이라고 누움이요? 예, NOOM 해가지고 아. 누움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앱을 깔면 요새 그 한창 그 환급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네. 4개월 동안 식단을 꼬박꼬박 입력을 하면은 그 낸 돈을 그 100%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혹시 협찬이 들어올까요? 네. 잠깐 기대를 하고. 네. 네. 그 이제 코치가 배정이 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코치가 이제 매일 제 식단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수면 패턴이라던가 뭐 운동 패턴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그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 룸 코치들이 다들 똑같은 교육을 받나 봐요. 그래서 코치님이 말씀을 너무 AI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네. 예를 들자면은 심심이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누구님 정말 잘 공유를 해주셨네요. 막 이러면서 운동은 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면 좋고요. 막 이러면서 뭐 어제 드신 뭐 우유는 좀 소화에 안 좋으니까 앞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보면서 분명히 이제 인간인 것 같긴 해요. 제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 제 판단에 지금까지 AI 기술로는 이 정도의 지능은 구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가까운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이런 식단 코칭이나 운동 코칭 같은 거는 AI들이 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훨씬 싼 값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약간 그 약사 같은 직업이 미래에 뭐 AI로 대체된다라고 하잖아요. 약사는 진짜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게 다 의학 분업 약사분들이 때문이죠.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뭐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쵸. 약사가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법 관련해서도 사실은 네. 그 왓슨인가?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판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판례를 이제 인간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순식간에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딱 나왔을 때 이 케이스와 유사한 판례를 다 찾아가지고 그 정리를 해줘.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하룻밤 만에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인간은 못하는 일을.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이 AI들이 뭐 물론 직업을 줄이긴 하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그 걔네들을 써가지고 다른 일, 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 과도기에서 물론 좀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AI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지난주에 일본 예능을 하나 봤는데 스고와자라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기술 뭐 이런 이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AI랑 인간의 대결 특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 코디네이터랑
AI 코디네이터랑 코디네이터요? 패션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네. 옷 골라주는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연예인을 두고 그 이분한테 어울릴 만한 스타일을 추천하는 거죠. 이제 두 그 인간과 AI가 각각 하나씩. 그래서 그 연예인이 이걸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대결에서는 세 판을 했는데 세 판 다 인간이 이겼던 것 같아요. 아니다, 두 판은 인간이 이기고 네. 한 판은 AI가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종목을 바꿔서 택시 운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그 예를 들면 승객이 그러니까 모객이 잘 되는 스팟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 경력이 오래된 운전사는. 근데 초짜 운전자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AI 도움을 받는 거예요. AI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 통신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KT 같은 데랑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전화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아, 대충 그 지금 시간대에는 이 에리어에 가면은, 그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AI가 알려주는 대로 이제 모객 행위를 하는 그 초짜 택시 운전사와 그다음에 그 아주 경험이 베테랑 많은 택시 베테랑, 운전사. 예, 베테랑 한 50대, 60대쯤 된 이제 베테랑 택시 운전사랑 대결을 한 거예요. 하루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 근데 이제 인간이 이겼어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네,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하이쿠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시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대결도 했었거든요. AI랑 인간이랑. 근데 그거는 거의 인간이 완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재밌네요. 제가 들어도 재밌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사실 지금이야 뭐 인간이 이기지만 나중에는 뭐 또 어떻게 될지 누가 그쵸.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이미 바둑은 컴퓨터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연구자들이, AI 연구자들이 딱 이렇게 그 승부 결과를 보고서, 야, 우리 정말 좋은 샘플을 얻었다.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이 발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 좋네요. 네. 뭐, 좋을까요? 멋진 신세계. 뭐, 네. 뭐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공상님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를 보셨다면서요? 아, 네. 한국어로는 사랑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The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이라고 나왔는데 영문 자막은 The Shape of Water라는 영화를 제가 이틀 전이었나? 네, 이틀 전에 봤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희 방송하는 이제 녹음하는 날짜로 오늘을 그 수상이 발표가 되었어요. 아, 그- 무슨 상을 탔나요? 그 베니스 영화제인가? 아. 거기서 그 감독상이랑 음향이랑 네 개 부문에서 상을 탔습니다. 호호. 정확히는 어떤 부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상이랑 음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SF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경이 1960년대인데,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의 그 우주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인을 발견을 해요. 어디 남미에서 어인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어인을 가지고 그 미국에서 해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던 청소부가 그 어인과 사랑에 빠져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고, 근데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호호. 네. 어떤 점에서 어려운가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뒤섞여 있거든요. 뭐 인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60년대에 이제 흑인 폭동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게 굉장히 영화에 잘 녹아들어가 있고, 그 흑인 백인 차별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그 외에도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악당이 백인 남성
차별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관련해서 돌아가고 또 어인이라는 그런 그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아닌 존재와 그 주인공 인간 주인공은 또 장애인이에요.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농아라고 하는데 들을 수는 있고요. 그런 그 존재와의 사랑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과의 그런 어떤 연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영화만 두고 보면은 정말 재밌는데 그걸 막 이렇게 만약 팔라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기에르모 델 토로 네. 네, 감독. 감독의 네. 작품이죠. 이분이 좀 SF 쪽에 자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감독하셨잖아요. 그 로봇 나오는 어떤 거죠? 뭐더라? 자, 찾아볼까요? 그 있잖아요. 거대 로봇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 그 괴물 나오는 거요? 괴물 그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 네, 바다에서 고질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퍼시픽 림. 맞아요. 파네미로도 감독하셨네요. 네, 파네미로. 몰랐네. 파네미로랑 이번 영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걸요? 좀 아닌가? 전 7번만 봤는데 파네미로보다는 훨씬 더 밝아요. 훨씬 더 밝고 그래야겠죠? 훨씬 더 생기발랄하고 파네미로는 너무 우울하잖아요, 영화가. 정말 우울하죠. 네. 그거 진짜 파네미로는 정말로 마케팅을 좀 일부러 낚는 느낌으로 했죠. 좀 뭐 보고 충격받으라고. 동화 뭐 이런 식으로 판타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공포 홍보를 영화죠, 해가지고 공포 영화. 공포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진짜 뭐 비극 뭐 이런 느낌?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고양이 머리를 먹는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구나. 네, 근데 뭐 네. 이게 뭐지? 고양이 머리를 그 어인이 먹거든요. 그 어인을 구출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할까요? 네. 제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거기 때문에.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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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라서 한번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여기까지 좀 오래 잡담을 좀 많이 했네요, 오늘은. 오래 수다를 떨었고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극장판 공각기동대가 아니고 TV판 공각기동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TV판은 이제 극장판이 95년도에 나왔고 TV판 1기가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6년 후에 감독도 다르거든요. 이 극장판은 오시 마모루 감독이었고 TV판은 카미야 마켄지라고 해서 이분 저도 좀 다른 작품이 있나요? 네, 다른 작품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웬만큼 덕질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분인가요? 네, 좀 매니악한 작품을 하셨는데 근데 이 작품도 좀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 동쪽의 에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네. 네, 그거는 드라마고. 그니까요. 네. 항상 헷갈려요. 뭐가 먼저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동쪽의 에덴도 상당히 재밌는 이것도 뭐 나름 SF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13명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이 기억을 잃고 이제 눈을 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10억인가 100억인가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전화기 같은 걸로 그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세상을 바꿔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막 죽이기도 하고 뭐 경쟁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이제 설정의 애니메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카미야마 켄지가 나중에 감독을 한 내용이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 결국은 이 공각기동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TVA 1기랑 3기만 다룰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제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 네. 2기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기는 좀 캐붕이라고 하죠. 캐릭터 붕괴가 좀 있어요. 좀 주인공들이 내가 하는 이 공항 국가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라는 예, 생각이 1기와 드는?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1기랑 극장판이랑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극장판이랑 1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막 위화감이 크진 않거든요. 물론 극장판보다 1기가 훨씬 캐주얼한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1기랑 2기랑 비교해 봤어도 2기가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2기는 좀 안 다룰 거고 3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3기는 그 영어, 그러니까 한 편이죠? 네, 단편이죠? OV라고 그래서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인가? 뭐 하여튼 네. 그 TV판은 아닌데 그렇다고 극장판도 아니고 예를 들면 DVD나 뭐 블루레이로만 이제 발매되는 예,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OVA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두 개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TV 1기는 부제가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총 24편이었던가요? 6편인가? 여섯 편이요. 네, 26편. 26편인데 다 다루기는 안 되겠죠. 네, 다 다룰 수는 없고 물론 기본적으로 옴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주인공들은 같고 뭐 앞이랑 뭐 이어진 얘기가 조금씩 있지만 복선을 이제 계속 던지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뭐 따로 봐도 별로 상관없는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 에피소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건이 웃는 남자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스탠드얼론 컴플렉스라는 것도 그 이름이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 웃는 남자 사건이랑.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뽑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상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일단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15화 기계들의 대화라는 화였는데 네, 그냥 이 화가 다른 화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타치코마들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여기서 타치코마가 뭔지를 타치코마가 뭔지 먼저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타치코마는 이 공안 국가에서 일하는 로봇이죠. 로봇 전차입니다. 네. 네, 그 다리가 6개가 달렸던가요? 6개 정도? 육각이었던가? 사각이었던가? 네, 뭐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곤충처럼 생겼어요. 거미처럼 생겼고 맞아요. 실제로 막 이렇게 와이어도 뿜어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말을 할 줄 압니다. 인공지능이 있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AI들이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에서 타치코마 이렇게 치면은 뭐 아마 그 에피소드 맨 끝에 타치코마의 나날이라고 해서 짧은 비디오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은 아마 보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로 타치코마들이 목소리도 귀엽고 성격도 너무 귀엽고 되게 발랄하고 엄청 호기심 많고 막 되게 뭐랄까 그 어린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귀여운 건가? 네, 아무튼, 진짜 약간 그 똥꼬발랄? 좀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네. 되게 막 그 엄청 기운이 넘치는 강아지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간 이 타치코마들이 정말로 귀엽게 표현이 되고요, 작품상에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의 진주인공이 타치코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이 에피소드들은 왓챠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왓챠 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타치코마가 그 AI를 탑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고스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고스트가 뭔지는 저희 이전 방송, 저번에 네, 저번 방송에서 방송을 네, 다뤘는데 한번 참조를 하시고 근데 얘들이 고스트를 나중에는 얻는 것 같은 묘사가 나와요. 그렇죠. 정확히는 안 나오죠. 네. 얻는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네. 얻은 걸까? 얻은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타치코마들이 대화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뭘까? 우리는 고스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와요. 육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있는가? 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타치코마는 되게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예, 약간 정말로 인격체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안드로이드들은 다 그 별로 이렇게 좋은 인공지능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가지고 해서 타치코마가 그 안드로이드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어, 이 진술은 거짓이야 이거였나요? 맞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참이야. 뭐, 나 뭐 네. 하여튼, 네, 그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고장 나가지고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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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단순한 패러독스도 풀지 못하다니 역시.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단순한 사무직을 하는 안드로이드들은 인간형이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고등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타치코마들은 인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도 나오죠 거기서. 네, 타치코마들이 막 추측을 하기에 아마 인간은 인간을 닮은 로봇을 그렇게 만들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무 보조하는 로봇은 이제 네. 모든 물건이 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자라던가 뭐 볼펜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뭐 키보드라던가 이런 게 다 인간의 신체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도록 시키려면 인간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전투 로봇을 인간답게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불쾌한 골짜기 뭐 그거 있잖아요. 네. 인간이랑 어떤 물체가 인간이랑 닮으면 닮을수록 막 엄청 불쾌해졌다가 막 싫어졌다가 완전히 닮아버리면은 이제 그게 해소가 된다는 뭐 그런 이론인데 오히려 안 닮았을 때 더 귀여움을 느낀다, 뭐 그렇죠. 친근함을 느낀다 이렇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일단은 타치코마를 주로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타치코마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정말 귀여워. 네. 졸기. 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그런 논의들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치코마들은 사실 여러 대인데 그 여러 대가 사실은 같은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걔네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창고에서 기억을 병렬화해요. 그러니까 복사한다는 거죠. 네, 공유해서 결국은 모두의 기억이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기 기계들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는 각각이 전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다른 개성을 가지게 되고 또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막 죽음이란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보면서 저는 타치코마가 의도적으로 약간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작가가 설계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는 모습은 저는 타치코마가 무성적이고 기계적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요? 귀엽게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타치코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정말 극명하게 좀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을 경계를 허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분명히 인간이 아니고 딱 봐도 그냥 기계인데 근데 걔네들이 이런 어떤 인격?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걔네들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얘네를- 인간성을 느끼게 된다. 그쵸. 네. 얘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화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얘네를 어떤 인격체로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정말로 여기서 보면은 이 기계 그 타치코마 중에 책을 되게 좋아하는 네.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 알전혼에게 꽃을이라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반가웠어요. 네. 저도 그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SF 뭐 SF 하드한 SF죠. SF 중에서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네요. 굉장히 리얼리스틱하면서도 오호. 하드한 SF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읽으셔야 사실은 그런가요? 제맛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한글로 읽으셨나요? 저는 우리말로 영어로도 보고 한국어로도 이제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한국어를 좀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그렇죠. 영어로 읽어야 맛깔나죠.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었냐면 그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장기 이식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세계는 전신 의체화가 가능한 세계죠. 그래서 의체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장기도 인공 장기로 뭐 바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장기라던가 아니면 돼지에 뭐 이거는 요즘도 뭐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에 인간 유전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돼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돼지는 나의 유전자를 이식받아서 나한테는 면역 반응이 없는 그런 장기를 생산하는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의 장기를 나중에 내가 유사시에 이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돼지들, 그러니까 그 인간 약간 그 아일랜드 보셨으면은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아일랜드에 보면 이제 아예 클론을 만들어서 그 클론의 장기를 내가 원할 때 이제 빼가지고 쓰잖아요. 그거의 돼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네. 굉장히 그 뭐지? 돼지가 불쌍하죠. 네, 돼지가 불쌍하네요. 아일랜드는 그 사람 불쌍하라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돼지들이 다 바코드를 이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바코드를 읽으면 얘 주인이 누군가 뭐 이런 걸 알 수 있게 이제 네. 나오는데 하여간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 돼지들을 키우는 그 회사 이름, 그러니까 그 장기를 파는 그 회사의 사장이 전신 의체화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체를 인간형이 아니고 완전 로봇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 네모난 사각형 네모난 깡통 로봇 같은 그런 네, 얼굴도 없고. 네. 네. 그런 로봇에 자기 정신을 넣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쵸. 그러면서 네. 자기 비서로는 인간형 안드로이드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간 보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아니 내가 본체세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주인공들이 저 사장은 되게 돈을 밝히는 사장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 사장은 자기 장기도 팔아버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체화라 그러면 당연히 인간형 의체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기한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그러면 완전 로봇 같은 몸에 들어간 인간의 영혼과 그 완전 인간 같은 몸에 들어간 기계의 영혼, 뭐 AI 라고 했을 때 이 경계가
뭐 뭐가 어디서부터 더 어디까지를 예, 인간이라고 볼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고 여기 보면은 그 2화에서도 나오지만 의체를 가지려면 일단은 종교적인 제약이 없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의체화를 반대를 하면은 자식이 아무리 몸이 약하고 좀 일찍 죽을 것 같아도 의체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성인이면은 네. 자기 결정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것도 참. 뭐 뭐 이 사회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설계를 왜 그렇게 했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저도 그 에피소드가 다 막 세세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가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의체가 뭐 당연하겠지만 상당히 비싸죠. 좋은 의체일수록. 그래서 이런 종교적이나 경제적인 제약이 없는 사람만이 좋은 의체를 가질 수 있다. 뭐 또 반면에 또 완전 인간 같은 것도 비싸져요. 예를 들면 장기를 이제는 돼지에서 꺼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기계 인공 장기도 이제 많겠죠. 의체가 그렇게 보편화돼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산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훨씬 비싸겠죠. 예. 그래서 완전히 기계가 되는 것도 비싸고 완전히 인간이 되는 것도 비싼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체의 성별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세상에서 어떤 성별이 모호해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이런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많고 공상님이 좋아하신 그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암살의 이중주라는 에피소드도 재밌게 봤는데요. 요거는 저희 영화하고도 좀 연결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인격이 어떻게 합쳐지냐 뭐 이런 거를 다룬 건데 뭐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요? 해드릴까요?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장교가 있었는데 전쟁에 휘말려서 죽었는데 그 전쟁의 진실을 이제 남기고 싶어서 그 자기의 기억을 그 아들에게 주죠. 자기 아들에게 줬는데 자기 아들이 그 기억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아버지의 기억을 받아들이니까 아들의 정신이라고 하나요? 정신은 그 기억을 보고 뭘 알아냈냐면 그 전쟁의 책임이 어떤 정치인에게 알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정치인을 암살하려고 하죠. 네, 엄마의 원수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 공안 국가의 그 과장 누구죠? 아라마키? 네, 아라마키 과장하고 전화를 하면서 왜냐면 둘이 친구였거든요 옛날에 전화를 하면서 나도 그러니까 아빠도 그 아버지도 나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그 기억을 알게 되니까 나는 암살을 기획하겠다. 그 굉장히 나라는 그 뭐라 그러지 존재가 뭐라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고 했을 때 그때의 나는 장교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한 건데 이제 그 둘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마치 극장판에서 이제 쿠사나기와 인형사가 융합을 해서 이제 둘이 이제 구분이 되지 않듯이 이 아버지 기억을 가진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아들이 아닌 거고 또 아버지도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독립된 인격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면서 둘 다 아니기도 하고 막 네. 이런 네. 그렇죠. 네. 그 결말도 좀 충격이었어요.
그 암살을 실패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암살을 성공한 것처럼 기억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전내화가 된 세상에서 극장판에도 나오지만 기억이라는 게 상당히 조작하기 쉽게 네. 되잖아요. 뭐 해킹을 해서 기억을 네. 뭐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는 게 뭐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섞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나의 기억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나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로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에서 뭔가를 이제 사라고 이제 광고를 해요. 그럼 그 광고를 내가 봤을 때 그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그냥 사고 싶어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그 광고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좀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무슨 저는, 뜻인지 알겠는데, 네네. 네. 예를 들면, 제가 좀 더 제가 네, 짚고 싶었던 점은 그거거든요. 그 뭐 굳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기술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스스로 기억을 어떻게 보면 조작하잖아요. 그쵸. 착각을 하기도 하고 네. 뭐 과거의 그 기억을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믿게 되거나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쪽을 좀 더 짚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한지.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뭐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물건 어디다 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네, 잃어버렸고. 네. 제가 너무 자주 정말로, 겪는 일이어가지고. 정말로 확실하게 네.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네, 기억에 의해 뭐 정의 된다면은 음 사실 저희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유동적이라면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고정되어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TV 3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기의 그 중심축이 되는 이 웃는 남자 사건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어,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근데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저희가 미리 얘기해드리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마일맨 사건, 그러니까 웃는 남자 사건 관련한 에피소드, 뒤쪽 후반부 에피소드가 너무 연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완전 영화 같아요. 네. 그렇지 않던가요? 네. 되게 반전도 있고 아주 박진감 넘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3기로 넘어가서 3기는 이제 부제가 솔리드 스테이트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SSS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도 가능하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저희는 오늘 스포를 다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보실 분은 일단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TV 애니메이션이 극장판이랑 다른 점은
TV 애니메이션은 배경이 일본이라는 게 딱히 명백하게 나옵니다. 극장판의 경우는 좀 무국적인 세계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TV 애니메이션은 명백히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을 둘러싼 외교 문제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소재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3기를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이때가 2030년 정도를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고령화 저출산 사회. 그래서 점점 노인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는 덜 태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민자들은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뭐 국수주의자라든가 좀 우익 쪽의 이제 정치인들은 이거 위기다 왜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느냐 말하면서 막 애를 안 낳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 복지로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귀부 노인이라는 귀부가 무슨 뜻이죠? 네, 귀부 포도라고 해서 그 쪼글쪼글하게 마른 포도를 귀부 포도라고 한대요. 그래서 건포도 같은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봅시다. 귀부 포도. 귀부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귀부 와인이요? 네. 디저트 와인인데 포도를 반건조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부가 진짜로 쪼글쪼글하게 생겼네요, 포도가. 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이제 노인도 쪼글쪼글해진다. 뭐 이래가지고 귀부 노인인데 2030년의 세계에서는 간호넷이라고 해서 이 노인들을 돌보는 네트워크가 쫙 깔려 있어요. 그 시스템이 쫙 깔려 있고 노인들은 그 간호넷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보살핌을 받고 간호넷이요? 네, 간호넷인데 그래서 여기 연결돼서 더더욱 이제 바깥에 안 나가고 그냥 침대에서 쪼글쪼글 말라가면서 이제 죽어가는 이 노인들을 귀부 노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귀부 노인들이 아이들을 납치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 애들의 부모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자기들이 이제 입양을 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으면 자기 그 유산이 국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가도록 그 조치를 상속되도록. 하거든요. 네, 상속되도록 하는데 왜 그 아이들을 납치를 하냐면 이 아이들은 학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학대를 받아서 조만간 죽을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출산 사회인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소중한 생명들이 이제 죽어가기보다는 이 귀부노인들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훌륭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정의로운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 이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것을 만든 사람의 발상이었죠. 그래서 이 음모를 파헤치는 것이 이 그 OVA 솔리드 스테이트 소사이어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게 정말 정의로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공리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애들 개개인으로 봐서도 네. 저렇게 되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악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범죄가 밝혀지는 이유는 이 시스템의 정체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킹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만들었기 전례를 때문에 해킹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범죄가 노출이 되게 되죠. 한데
글쎄요. 그 판단은 들으시는 분들 네. 각각이 하시기를 바라고. 이 작품에 대해서 논문을 제가 또 읽었어요. 사실 DPI에서 우리나라 논문들, 공각기동대를 다룬 논문들을 보면 거의 극장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 편이 TV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있었어요. TV판 공각기동대를 다루고 있었고 특히 이 3편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노세한 사이보그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로 본 노화와 과학기술이라는 논문입니다. 과학기술학 연구 13권 2013년에 나왔고요. 박형욱이라는 분께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사이보그와 노화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화 되면, 예를 들면 전신을 의체화를 하면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보그가 보편화되면 이 노화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화에서 자유로워지고 어떤 연령주의적 네. 인 그런 예를 들면 늙음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혐오라든가 네. 이런 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결론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양기 사이보그화가 연령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의학적 개입을 암묵적으로 강요. 예를 들어 비아그라는 중노년 남성으로 하여금 왕성한 성희롱이 마치 규범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성생활입니다. 성생활이 마치 규범인 것. 제가 뭐라고 읽었죠? 성희롱이라고 읽었어요. 그랬어요? 네. 성생활이 마치 규범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꼭 사이보그로 무슨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정상과 비정상 네. 이라는 이분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한 몸이 정상이 되면 아픈 몸은 비정상이 되죠. 그래서 자주 아픈 사람은 뭔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좀 약간 정상에서 좀 벗어나거나 좀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보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보그를 통해서 우리가 늙지 않는 강인한 몸을 가질 수가 있으면 사이보그화를 하지 않은 생체적으로 그냥 늙어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소외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건강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무력한 채로 남아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사회에서 배제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화 연구가 점점 되면서 인간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이라던가 예를 들면 성형수술 같은 것도 이제 보편화됐으니까 보톡스 맞아가지고 이제 주름살 펴는 이런 거는 이제는 수술 축에도 속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너무 늙어서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과 예를 들면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 관리를 되게 되게 관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되게 천천히 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늙어갈수록 내가 건강해야 돼, 건강하게 늙어야지 라는 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건강하기 위한
어떤 행위, 뭐 치료 행위든 운동이든 뭐 식습관이든 그런 거에만 매진하게 만들고 그 외의 어떤 정신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두게 하는,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근데 뭐 꼭 극단일까요? 뭐 실제로도 좀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보그화라는 것이 우리를 이제 노화에 대한 공포라고 할까요? 연령주의. 예, 연령주의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나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이 거죠. 없는 사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연령주의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네요. 그런 걸 꿈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나이 든 사람을 사이보그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이보그화 하는 것,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보톡스 맞는 거에 대해서 티가 안 나면 괜찮은데, 티가 나게 보톡스를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되게 조롱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네. 인터넷상에서 아주 조롱거리가 많이 되는 네. 시절에 이마에 주름살인가? 그걸 피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 시술을 받았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조롱을 많이 했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죠. 뭐 줄기세포 시술 뭐 이런 걸 불법으로 막 받았다는 뭐 의혹이 막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와, 뭐 저렇게 해서까지 나이를 안 먹으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좀 싫어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것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연령이 높게 되면서 그 신체의 노화를 늦추려고 하는 노력도 뭔가 좀 티가 나게 하면은 그것도 또 조롱을 받는 뭐 그런 양면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죠?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기부 노인 중 한 명이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납치가 된 거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가보니까 기부 노인이 있는 방이었고, 그 방에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기부 노인이 갑자기 엄청 무서운데 갑자기 이제 바짝 마른 팔을 막 뻗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려줘. 그 아이에게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 나라에 빼앗길 거라면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나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언젠가는 학대받아 죽었을 아이다. 이건 솔리드 스테이트에 사는 자의 뜻이며 작은 의무이고, 아니 정당한 경제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사가 사실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소사이어티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추측은 노인의 전뇌를 트랜지스터로 사용하는 유괴 입양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이 고체 물리학에 기반된 거고, 고체 물리학이 영어로 하면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니까 그걸 비유한 것이 솔리드 스테이트 소사이어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설은 공상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노화가 진행되면은 그러니까 수분을 잃으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노화에 대한 가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수분을 잃어서 고체가 되었다, 딱딱해졌다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말을 쓴 거고, 솔리드 스테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면은 국가 자체가 고령화가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한다
하는 수식이 또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이 논문은 상당히 읽어보실 만합니다. 제가 본 공각기동대 논문 중에 제일 선행 연구들을 잘 리뷰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 편만 읽어도 제 생각에는 공각기동대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논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세한 사이보그 공각기동대로 본 노화와 과학기술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저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음악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 음악을 네. 극장판의 경우에는 이제 카와이 켄지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고 이분의 음악도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아주 좋은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 애니메이션의 음악은 칸노 요코라는 분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작곡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그 음악이 이제 화면과 아주 시너지를 내는 거를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작품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의 경우에는 한국어 더빙이 있어요. 정말로 초호화 성우진으로 더빙이 됐었는데 예전에 DVD판으로는 이제 더빙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절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인공 쿠사나기 역에는 강희선 성우님이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샤론 스톤 목소리로도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짱구 엄마로도 유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 안내방송으로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낯이 익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왓챠 플레이에 있는 작품은 자막이죠. 자막이에요. 네, 일본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바토는 이정구님이라고 해서 요즘 분들은 코난의 유명한 탐정 성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장정기진 성우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유명한 탐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탐정을 맡으신 분이 이정구님이고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여러분 좀 영화 보시는 분이라면 광해에 존해관으로 나왔던 분이 원래는 성우세요. 그래서 장광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아라마키 과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감상할 포인트가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토끼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사실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네. 제가 제일 최근 본 작품이 강철의 연금술사 이거 아. 말고 제일 최근에 본 작품이 강철의 연금술사 그것도 몇 년 명작이죠. 전에 예. 근데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구판 보셨어요? 심판 보셨어요? 그 만화랑 똑같은 거 오리지널. 그러면은 좀 최근 거 보셨네요. 그렇죠. 네. 그나마 최근 거. 네. 저는 사실 옛날 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물론 만화도 정말로 재밌고 그 만화 스토리를 그대로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애니메이션도 괜찮은데 저는 옛날 애니메이션이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도 그 나름대로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건 안 봤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작품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고마웠습니다. 네. TV판 애니메이션도 극장판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작화가 뛰어나고 아주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극장판은 좀 장편 소설을 읽은 느낌이라면 TV판은 단편 소설집을 읽는 느낌? 네. 근데 정말로 재밌어요. 재밌고 SF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SF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요까지 다뤄봤고요. 네.
제가 앞으로 이제 SF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다뤄볼 거예요. 네. 방송에서도. 근데 네. 혹시 미리 좀 봐놓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네. 몇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저는 우선 요시우라 야스히로라는 감독의 애니메이션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작으로는 EV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탐구를 해보는 애니메이션인데, 원래는 외부로 이제 공짜로 그냥 공개가 됐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게 한 5편인가 6편인가를 모아서 극장판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이 감독의 초기작인 페일 코쿤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2, 30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최근이라고 해도 좀 몇 년 됐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과연 우리가 그 어떤 멘탈 수치를 읽어서 범죄자를 사전에 제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랑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방향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좀, 근데 좀 고어해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좀 그 인체가 좀 네. 많이 쪼개지는. 네, 많이 쪼개지는 그런 작품이라서. 장기자랑.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네. 넷플릭스에, 맞아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반게리온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유명하죠. 에반게리온 사실 SF적인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 좀 사이코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하죠. 네. 네. 그렇고 파이팅 대운동회라고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해주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거는 네. 제가 공사님 모르시죠? 있었겠죠? 세상에 있었을 때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이제 여자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스포츠맨십을 겨루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배경이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운동회. 네, 그 어떤 스포츠가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와 신기하네요. 상당히 그 따뜻한 시선으로 미래의 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앞에 그러면은 4개 작품, 4개가 아니라 저희가 오늘 했던 거하고 네, 에반게리온이나 사이코패스하고는 좀 다른 결이겠네요. 네, 좀 그래요. 좀 되게 낭만적이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 작품이고, 재밌겠네요. 네, 재밌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는 건담 시리즈 중에 더블 O라는 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가 가장 좀 SF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그 건담 시리즈 다 안 보셔도 이해가 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또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이것도 명작입니다. 고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도 상당히 잘 만든 SF 느와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라제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그 로봇 애니메이션이면서 좀 더 로맨스가 들어간 네,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에반게리온의 아류작이라고들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는 네,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이건 정말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에덴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작가가 엔도 히로키일 거예요. 네, 맞아요.
엔도 히로키라는 사람이 그린 에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공각기동대와 뭐 에반게리온과 등등등등 SF 애니메이션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작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이 아니, 작품이 네. 아, 그래서 공각기동대를 재밌게 보셨다면 이 작품도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약간 느와르기도 하고 좀 스케일이 되게 크고 뭐 해킹으로 막 싸우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보그도 나오고 결국은 약간 그 유년기의 끝스러운 엔딩이랄까요? 그 인류가 다 같이 정신체로 통합하여서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 뭐 이런 네 그런 인류 보완 계획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의 엔딩일지 아닐지는 한번 만화를 보시고 네 근데 이게 절판이 됐어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요? 예 그래서 구하시려면 헌책방을 한번 가시면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방송에 좀 건의사항이나 감사항 있으시면 저희 메일 survivalisfkit@gmail.com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 유튜브 댓글, 그리고 뭐 팟빵이나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네. 에다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읽고 그 저희 방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튠즈에서 남긴 댓글은 못 봐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그래.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거긴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남길 수 없는 그래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요. 네. 페이스북 안 한다. 유튜브로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네. 편하신 네. 쪽으로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가서 어떻게든 확인을 할 테니까요. 네. 사실 I will find you. 지난번에 이제 읽어드린 댓글 이후로 아직 한 건도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공유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네. 방송이 사실은 그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다가 지난번 방송은 좀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역시 좀 인기 있는 소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잘 뭐 제가 선택을 해야겠다. 집착을 그렇게 집착 조회수에 집착하지 않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 방송 이왕 하는 것 좀 더 많은 네, 분들이 그쵸. 들어주시면 좋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뭐 이거 좀 다뤄주세요라고 뭐 신청을 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그런 너무 것도 너무 기다리고 있고요. 네. 듣고 계시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네. 저희를 사회를 바꿉니다. 뻘소리는 여기서 그만하죠. 아, 네. 네. 다음 방송은 저희가 뭘 다루죠? 아 맞아요. 네. 다음 방송 제가 다음 방송 준비를 위해서 주말에 좀 네. 영드 바쁘게 페인이 보내셨죠? 영드 페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송 영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중에 SF하면 뭘까요? 닥터후. 닥터후를 할 겁니다. 독타후를 네.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상님이 추천해주신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그것만 보려니까 좀 앞에 거를 좀 다 보고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정주행을 하느라고 진짜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주말 내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못 봤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닥터후를 뭐 일부만 아시는 분들, 뭐 일부만 보신 분들도 아니면 뭐 아예 안 보신 분들도 아니면 다 보신 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에서 네.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